오피스텔 투자,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오피스텔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산 오피스텔은 하나도 오르지 않는 건지, 오피스텔 투자의 핵심 조건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조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역세권 오피스텔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매수 금액이나 수익률, 그리고 배우 세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지만 역세권이 아닌 오피스텔은 일단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수익용 부동산입니다. 수익용 부동산의 핵심은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왜 역세권이어야만 하는 건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3년 전 지방 모 대학교 주변에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수했습니다. 매수할 당시 중개업자는 10%가 넘는 월세 수익률이라 했고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실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매도인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내놓은 물건이니 지금 투자해서 노후에 안정적으로 월세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투자한 지 몇 년 동안은 10%가 넘는 수익률로 공실 없이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대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오피스텔을 모두 급매물로 내놓았지만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고 내년부터 임차인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B씨는 모 반도체 회사가 수조 원을 투자한다는 지역에 부동산 임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현장 방문을 해보니 아파트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내가 가진 투자 금액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지 중개업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주택이 아니어서 대출도 자유롭고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월세 금액도 덩달아 오를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B씨가 가진 투자 금액은 오피스텔 한 채를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3채를 분양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던 B씨에게도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오피스텔 준공 날짜가 다가와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 2년 전 분양받을 당시와 주변이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허 벌판에 오피스텔만 올라가 있는 모습이었고 기반시설 하나 없어서 가까운 마트 한번 가려고 해도 차로 30분은 이동해야 합니다. 믿고 있던 반도체 회사 투자 역시 언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건지 간감무소식이고요.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서 예상했던 월세 금액의 반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B씨는 그 정도 월세라면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2가지 사례가 오피스텔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바로 수요를 잘못 판단한 경우인데요. 대학교가 없어질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반도체 회사의 투자가 불확실하다는 걸 예상하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지방대학의 통폐합이나 폐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지역개발 사업에서 투자 시기나 개발 계획이 늦어지는 건 어떤 사업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역세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학교가 없어지거나 지역개발 사업이 무산될 수는 있어도 운영 중인 지하철역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건 교통 여건이 좋다는 얘기이고요. 교통 여건만 좋다면 임차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 임차인의 상당수는 주변 기반시설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20, 30대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오피스텔의 크기입니다.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허용되면서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오피스텔도 주거용 부동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분양하는 오피스텔들을 보면 전용 면적 18평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25평형 이상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이 목적이고 거기에 추후 환금성도 고려한다면 중대형 오피스텔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건 2번째로 두더라도 오피스텔의 임차인의 수요는 대부분 1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이 임대 수요는 물론 환금성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기가 너무 작은 오피스텔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전용 면적 4, 5평의 오피스텔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침대 하나만 배치하면 꽉 차는 면적입니다.
수납 공간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작은 면적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임대가 잘 맞춰지는 면적은 전용 면적 8평에서 10평 정도입니다. 1인 가구가 침대, 소파, 식탁 정도를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크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 그리고 세금입니다. 임대를 주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임대 목적에 따른 사업자 종류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유한 주택에 세금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사례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이고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다면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취득세가 4.6%라는 점을 제외하면 세금도 주택과 거의 동일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재산세 역시 주거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재산세가 100이라면 주거용 재산세는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거로 사용한다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어서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일반 사업자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의무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환금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없이 임대를 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외국인에게 세를 놓아서 임대료가 노출되지 않는 예전부터 암암리에 진행되었던 계약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의 현황을 확인하고요.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 3년 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안심하셔도 안 되는 게 추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생각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세금 관련된 사항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양도세 계산 시 오피스텔 때문에 2주택으로 산정되어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투자 시 핵심 조건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신다면 오피스텔 투자로 실패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